열수지 평형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같으면 무조건 다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팅을 잘 보시고 아까 이런 것들만 잘 이해하시면은 이건 잘 안 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주제다. 반갑습니다. 박사입니다. 자, 오늘 2028 수능 대비 통합과학 과탐론. 과탐을 배우자 이런 의미입니다. 열수지 평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연구실에서 직접 만든 문항이고요. 이거는 지구과학 관련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열수지 평형. 근데 요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난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열수지는 맞히는 데 있어서 틀만 알면 제대로 맞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초반에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용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봐봐. 일단 이제 난이도 중정도 잡았어요. 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지구의 에너지 출입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열수지 평형이 뭔지 좀 알고선 이 문제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림이 이제 제일 스탠다드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수지 평형이 도대체 뭐냐 봐봐 얘들아. 복잡해 보이는데 되게 간단해. 일단 이 단어부터 한번 가봐 얘들아. 단어가 간단한데 열수지, 수지가 뭐냐? 수입과 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열수지라는 건 주고받는 거야. 근데 평형을 이룬대잖아. 그럼 뭐야? 아 얘네들이 같구나. 받는 거랑 주는 거랑 같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개가 있어. 그럼 얘가 들어오는 에너지랑 나가는 에너지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명 이걸 복사평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기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사가 아닌 형태의 에너지 전달 방식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 열수지 평형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같다 라는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만 잘 지키면 되거든요. 근데 대신에 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이거야. 일단 우리가 지구가 대기가 있잖아. 그죠? 이 대기가 없는 지구와 대기가 있는 지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냥 지구가 대기가 없다고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 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대기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들어올 거 아니야.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어. 태양빛을 받겠죠.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어. 그럼 얘네들이 들어오는 에너지가 일정 수준이 사실은 이제 계속 들락날락해. 원래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들락날락하는데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이 초창기에 만들어지고 나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에너지를 계속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에너지를 계속 먹을 거야. 그러다가 얘네들이 일정 에너지량을 갖다 채우면은요. 그 이후에는 얘네들이 뭐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실험을 하는데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 내가 책상을 운동장 한가운데 갖다 놓고 온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는 거야. 그럼 태양빛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사실 태양빛은 우리가 이제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들어오는 게 여러분들 일단은 가시광선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태양빛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외선도 있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자외선 찬스 바르잖아. 가시광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요. 빛이라고 부르는 거. 근데 요 에너지가 들어올 때 가시광선이 좀 많은 편이에요. 뭐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온도를 옆에서 재고 있어. 저기 뭐 예를 들어 적외선 온도가 갖다 재고 있다고 해봐.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계속 올라가겠지. 당연한 거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온도가 올라가다가 불타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우리 못 살지 얘들아. 책상을 밖에 놨더니 활활 타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시점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이 전까지는 별 필요 없고 여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온도를 잰 거야. 시간에 따라서 온도를 재봤더니만 아이고야 이거 안 올라가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같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하는데 왜 같아지느냐. 얘네들이 일정 수준까지 온도가 올라가면 그 이후부터 에너지를 내놓는데 내놓을 때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예를 들어 책상이 빛을 반사시킬 수 있어서 스스로 가시광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보통 적외선의 형태로 에너지를 다시 재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느 수준 되면 얘네들이 들어온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같아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도 불러요. 알겠죠? 저긴 복사 에너지밖에 안 다루니까 복사평형이라고 부르는데 지구 전체에 에너지가 출입을 할 때 복사의 형태 말고 다른 것도 있어서 열수지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넓은 의미에서.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갖다가 보시는 게 제일 편하냐면 이런 거야. 구간을 3개로 나누시면 좋아요.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여기 내가 옆에 써볼게. 우주하고요, 대기하고요, 지표. 이렇게 3개로 나누시면 굉장히 편해져요. 각각의 구간마다 열수지 평형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수지 평형보다 이거다.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같다.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 같은 거예요.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알 수 있는데 봐봐. 태양에서 들어오는 걸 100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다가 대기와 구름이 튕겨냅니다. 반사시켜요. 지표가 반사시킵니다. 그게 30 튕겨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구의 알베도 반사율이라고 부릅니다. 30% 정도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온 게 70밖에 안 들어왔잖아. 그럼 우주 공간 나가는 게 70이 되는 겁니다. 세팅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요거만 세팅만 잘 맞춰주시면 이 문제는 다 되거든. 그래서 들어올 때는 실제로는요, 얘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다 들어오는데 자외선은 대부분 여러분들 누가 흡수하냐면 오존층이 흡수를 하죠. 그죠? 그리고 적외선도 여러분들 일부를 갖다가 대기에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기와 구름의 흡수값이 있죠. 그래서 23 흡수되고요. 그리고 얘가 지표로 들어오는 게 이제 47이 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죠? 태양 복사율이 되게 깔끔해요. 왜? 튕겨 나가는 거 말고 대기가 흡수하는 거 말고 지표가 흡수하는 거지.
그럼 들어온 거였잖아 다. 그럼 나가는 거 볼게요. 이게 여기서 보면 뭐 대기의 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봐봐. 대기와 구름의 방출인데 대기와 구름의 방출이 양쪽이야. 이게 뭐가 이걸 결정하냐면 대기 중에 여러분들 온실기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실기체가 적외선을 되게 선호하는데 지표에서 나가거나 대기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들은 다 적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빨간색들이. 왜냐면 온도가 그만큼 높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사 에너지는 사실은 온도가 진짜 높아야 가시광선 같은 걸 내놓거든. 근데 사실 대기나 이런 데들은 밤에도 여러분들 보이거나 이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적외선을 내놓는단 말이야. 우리 몸에서도 적외선을 내놔요. 그래서 적외선의 형태로 얘네들이 양쪽으로 방출을 하는 거야. 그러면 대기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누가 결정해 주느냐? 얘네들은 온실기체가 얼마나 많으냐가 결정을 해줘요. 그럼 얘네들이 재방출을 해서 지표로가 흡수되는 거 있고 지표 흡수가 요거랑 요거 두 개 있죠. 그럼 이거 다시 나가줘야 돼. 무조건 다시 그대로 나가줘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들어온 에너지가 많거나 나가는 에너지가 많으면 이게 평형을 못 이뤄. 그러면 얘네들이 완전 냉각되거나 완전 뜨거워져가지고 녹아버려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얘가 지표면에서 복사 에너지 나가죠. 그중에 우주로 다이렉트로 나가는 애들이 있고 대기에 흡수되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류전도 자멸. 이거 다 아셔야 되는데 복사가 아닌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열수지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한번 숫자 볼게 얘들아. 98 더하기 47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나가는 거 볼게요. 5 더하기 24 더하기 104 더하기 12네요. 그죠? 요 값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대기도 마찬가지야. 나가는 게 58 더하기 98이에요. 대기에서는. 들어오는 게 104 더하기 여기 29 더하기 23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숫자를 갖다 좀 정리해 놓은 건데 그러면 이 문제 풀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걸 갖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아주 수월하게 풀 수가 있다. 그럼 봐봐 얘들아. 들어오는 에너지랑 나가는 에너지 한번 찾아볼게. 간단한데 일단은 문제 풀면서 가봅시다. 이게 복잡해 보이잖아 지금.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한 척 하는 거예요. 알겠죠? 태양 복사 에너지 100 들어옵니다. 튕기는 거 30이구나. 그지? 근데 여기 보면 아이고야 이거 지금 숫자를 안 집어넣고 그냥 알파벳을 집어넣어놨네.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다가 이걸 한번 채워볼 건데 채우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할게요. 평균 파장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짧다. 이거는 이제 전자기파에 대해서 좀 아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긴 해요. 전자기파도 좀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자기파라고 부르는 건 여러분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눈에 보이는 빛도 있고 안 보이는 빛도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빛이 파동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기파라고 보통 부르는데 얘가 여러 가지 파장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게 파동이라고 하는데 파장이라고 그러죠, 이 길이를. 이 길이에 따라서 얘를 나눈 거예요. 파장은 문자로 여러분들 람다로 쓰는데 이 람다 값이 여기가 작고요. 여기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점점 길어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여러분들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이 세 가지가 들어오는데 가시광선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제 태양만큼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지구는 적외선을 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되면 파장이 길어지면서 에너지가 작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더 낮은 온도의 물체들은 어떻게 돼? 파장이 긴 애들을 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적외선 나오죠, 그죠? 그럼 보시면 평균 파장을 갖다 물어봤으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짧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짧아야 돼요. 더 많은 에너지. 요거에 이제 가시광선이 주로 많이 들어오니까 더 짧은 파장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반사율이 일정할 때, 자 반사되는 양 요거 30% 일정할 때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려면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온난화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이것도 좀 아시면 좋은데 이게 온실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온실 효과가 커지려면 여러분들 뭐가 커져야 되냐면 대기가 방출하는 양이 커져야 돼요. 왜냐면 이 값을 결정하는 게 온실기체의 양이거든요. 근데 온실기체 많아지면 이 값이 커지거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반사율이 30이 일정하면 70도로 오는데 무조건 70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나가는 게 거의 일정하단 말이야. 그럼 뭐가 커지냐면 오히려 얘가 커져요. 지표가 흡수되는 양이. 그럼 온난화가 진행된다는 건 얘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커지냐? 받은 게 많으니까 방출하는 것도 많아져요. 그럼 누가 커지냐면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 이 값이 커지는 게 아니라 얘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저게 커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우주 공간은 세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야 되거든 무조건. 그럼 이제 디귿 보시면 이런 형태가 이제 우리가 좀 앞으로 봐야 될 그런 형태인데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E 마이너스 D이다. 요거는 어떻게 가시냐면요. 내가 여기다 문자로 한번 써볼게 얘들아. 어차피 이런 문제들은 유형이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같다는 걸 갖다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A, B, C가 어디 있는지 볼게 좀. A 여기 있고 B 여기 있고 C 여기 있네요. 그죠? D, E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대기하고 지표를 한번 얘기할 건데 자 대기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기부터 들어오는 걸 갖다 줄 건데 대기 흡수 보세요. A 더하기 B인데 이거 모르네요. 이거 X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대기는 들어오는 양이 A 더하기 B 더하기 X예요. 그죠? 나가는 에너지를 한번 해봅시다. 나가는 에너지. 대기에서 나가는 건 요겁니다. 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자주 보시면 이제 바로 보이실 텐데 요거 모르니까 이거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C 더하기 Y가 됩니다. 나가는 게. 그럼 지표로 한번 해볼까요? 지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지표는 들어오는 양이 뭐냐면은 이제 화살표 봐봐. D 더하기 Y가 들어오는 거야. D 더하기 Y구나. 자, 나가는 거 볼게요. 나가는 거는 X 더하기 E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E 더하기 X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가 다 세팅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위의 식에서 C를 반대로 넘길게요. 이거는 Y 빼기 X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E 빼기 D니까 이걸 넘길게요.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았다. 알겠죠?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수시 평형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같으면 무조건 다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팅을 잘 보시고 아까 전자기파의 정의, 각 항의 의미 이런 것들만 잘 이해하시면은 아마 한 번만 세팅을 제대로 해놓으시면 이건 잘 안 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주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좀 따라오시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다른 주제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